안녕하십니까. 8.18 전당대 더불어민주당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85.40%로 당대표에 연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성공. 그러나 정치의 한판 승부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입니다. 화려한 영광 뒤에 지금부터 정말 이제 인생을 건 한판 승부, 정치의 한판 승부가 시작이 되었다. 결코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 1위로 달리고 있던 최고위원 정봉주 씨, 스님이 예상한 대로 어차피 그 운에 참 너무나 아슬아슬한 5위 안에 들기가 너무 아슬아슬했는데 스님은 5위 안에 드는 것조차도 버겁다. 아마 안 될 확률이 많다. 6위를 했습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적 한을, 정치 인생의 한 사람한테 한을 남긴 채 더불어민주당의 8.18 당대표 연임을 시키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앞으로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 너무 궁금하다 해서 또 오늘 또 부득불 스님이 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필하고 나무 위키하고 틀려요. 프로필에는 64년 12월 22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위키는 63년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월 8일인가 아무튼. 그래 지금 64년 12월 22일 프로필은 대선 출마 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을 때 프로필을 내놨기 때문에 스님은 64년 12월 22일부터 22일이 생일이 거의 맞다. 63년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대선 때 비교를 이걸로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또 64년 12월 22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 12월의 사주 구성력이에요. 이 사주 간단한 사주입니다. 자월의 을목이 자주일 합수 간목에서 약한 사주 아닙니다. 약한 사주는 아닌데 나무가 일단 진중무토나 진중을목이나 미중을목에 통고는 하지만 뿌리가 없다. 그래서 약한 거예요. 거기다가 식상생재, 오자고 또 공이 되어 있네요. 식상생재, 그러니까 훨씬 왕해서 일주는 지지무근하고 식상생재, 불에 타고 또 이 흙이 강해져서 물을 막고 그래 결국은 나무가 지지무근에 약하니까 도와줘야 한다. 물을 먹어야 한다. 이 물은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얼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한 거예요. 자수를. 개수가 원래는 용신이지만 자자가 살찌가 되면 무력하니까 용신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강자강으로 그래서 자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고 금은 인자 수를 돕는 금은 희신이고 물을 막는 토는 기신이고 토를 돕고 금을 억제하는 화는 구신이고 목은 약신이라는 얘기예요. 금수 목운에 발복을 한 사주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정충, 무토, 인중, 병화, 무토까지 지속이 되면서 여기서 잠깐
6, 7, 8, 9, 10, 10세 지나고 4학년 지나고 초등학교 개신기에서 한 2년 정도 여기에 아마 그 공장 노동자로 어렸을 때 그때는 사실은 어두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높은 학교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때는 굉장히 다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이 뭐 보통 한 집에 5명, 많은 데는 10명까지도 그렇게 그런 그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우선 너무 가난하고 그럼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집에다 보냈다고요. 딸은 저 집에 가서 그 허들의 일이라도 도와주면서 먹고 살아라고 보내고 또 아들은 저쪽에 어떤 부잣집에 가서 또 소도 먹이고 깔도 베고 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다 보냈어요. 학교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호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많고 돈은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산화 제한이 됐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낳고 싶은 대로 낳았기 때문에 스님 같은 경우도 형제간들 7남매예요. 그런 정도에 항상 보통 최하가 5명 이상 많게는 10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집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집에도 1명 저 집에도 1명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금수저가 있겠죠. 어떤 분들 같이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뭐 소년 노동 여기가 뭐 10살 때 개신기 들어왔을 때 금수 들어왔을 때 아마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축토나 무토는 전부 다 뭐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막는 재의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축합 토국수 불명예스러운 일 그래도 뭐 손도 다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 가난이 싫었기 때문에 정말 주경야독해서 뭔가는 나의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2번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대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거예요. 중대법대도 인중 감목의 중대법대를 이제 그 사법고시를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06년도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고요. 병술련에. 이때가 몇 살이에요? 18년 전이면 43세 때입니다. 대건을 한번 보자고요. 43세 때 진중무토 들어왔습니다. 진중무토 연호는 병술련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2008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예요? 무장현입니다. 대우는 진중무토 그대로 가고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됐습니다. 자, 2010년도 성남시장 재도전을 합니다. 그럼 지금 14년 전에 60에 13, 47세 때입니다. 47세 신금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금이 어쩌습니까? 병신합수 병하고 이 병을 갖다 합쳐갖고 물로 변했어. 그러니까 식상을 억제하고 수생만 먹국도 하니까 돈이 생겨났고 명예가 떴습니다. 관록이 떴고 관록과 명예가 뜨고 돈이 떴다. 그럼 결국은 당선돼야만 되는 것이다. 신금들은 병신합 수국과 수생만 먹국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인년이에요. 2010년도가 경인년. 금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2014년도에 재선. 이거 이제 갑원년이죠. 겁목 됐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무엇을 합니까? 대선 출마를 해. 또 낙선을 해요. 이때가 정인년입니다. 불이 안 좋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도지사 출마해요. 당선이 됩니다. 18년 동안 무술년이에요. 그 다음에 사중병화라고요. 55세 사중병화.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운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 운인데 됐다고요. 그 남경필 지사의 어떤 자녀 문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됐어요. 됐는데 공직선거법 거기에 이제 체킹이 돼가지고 2019년도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2020년도인가 파기환송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벌금 300 그런데 대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때 운이 임수로 바뀐 거예요. 임수로 바뀌고 2019년도가 기해년 가을부터 운이 좋아지죠. 대우는 지금 살아났습니다. 사주 병화에서 20년이 또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까지 다 살아난 거예요. 해자 쪽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운이 살아나는 운이 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 임수를 갖다가 작년에 생일까지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도 출마하고 비록 낙선은 했지만은 또 저거 개항 의뢰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당대표도 77.77% 당대표 되고 그것도 이번 연임이 된 거예요. 연임 성공. 그런데 정작 이 성공한 다음에 오늘부터 정치의 한판 승부는 지금부터다. 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9월달 가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그럼 그거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말 안에, 최고 늦어도 11월 말 안에 두 개의 재판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운이 지금 5화예요. 5화 대운에 불이 구신인데, 이제 불이 들어오면 제살타과가 됩니다. 화생토 토국구, 탐재개인의 식상제다, 제살태과.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 뜨면서 사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관제예요. 왜? 불이 식상이 제살태과가 되면 금이 관록인데 당연히 화급금 그러면 관제가 되겠죠. 또 화생토 토국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화 대우래. 자,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묻지 마라. 어대명이다. 묻지 마라. 그런데 이제 9대명이냐 8대명이 그러는데 85.4%면은 이제 8대명이 되겠죠. 8대명은 당대표 8대명입니다. 어대명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고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우리 연임에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정치의 마지막 남은 한판 승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어떤 숙명. 거기를 지나가야 돼.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게 녹록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제 한판 승부가 남았습니다. 마치 그 사슴 한 마리가 큰 높은 설산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까? 정말 온갖 각고 끝에 정상을 지금 정복을 한 거예요. 정상 갔습니다. 자,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전부 내 세상 같아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내 혼자만 볼 수 있냐? 이런 정도로 정말 이제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살 거 아니에요. No way out. 이제 탈출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 죽어. 이런 경지에 지금 정치의 한판 승부가 걸려 있다. 이재명 대표 인생,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 한판 승부가 걸려 있다. 자, 지금 이번에 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뭐 어되면 틀림없다라고 스님이 본 것은 대우는 이렇다. 이 대운에도 간목의 총선에 171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양쪽에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 가야 되고 탄탄대로로 향해서 가야, 대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한다고 본 것은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 운이 지금 더 좋아요. 을대무, 진중, 을목이 54일, 지금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일이 돼도 총 이제 72일이,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72일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한번 보게요. 지금 54일이면 음력으로 72일이고, 음력 9월 12일이에요. 음력의 9월 12일. 자, 음력 9월 12일, 음력으로 9월 12일이면, 양력으로는 10월 14일인가 그래요. 10월 14일, 정확하게. 그럼 여기가 이제 달이 갑술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목에 12일이니까 15일이 갑목 끝나고, 또 술중 신금이 한 3일 지나면 결국은 10월 20일 정도면 술중 무토가 들어온다. 술중 무토가 10월 20일이면 시작이 된다. 자, 토. 내가 제일 싫어하는 토가 들어오면서 갑술의 음력 9월 달에 갑술에 술중 무토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토가 쌍토가 지금 모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물이 필요한 사이에 쌍토 물 나가는 거야. 거기다 대오는 오와요. 결국은 화토가 엄청나게 태왕해져서 토가 태왕해 탐지의 개인이 되면서 불이 태왕해지니까 제살 태화가 되더라. 그래서 관제를 피할 수 없고 나의 사로에 문제가 생겼고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 불에 오는 이런 사주에서 병원 갈 수가 아니면 관제예요. 경찰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예상할 때는 10월 달에 또는 11월 중순경까지 아니면 늦어도 11월 말일까지 양력입니다. 이 지금 1심 판결은 두 개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정말 또 이렇게 짬짬이가 있어 최고로 봐준다 손 치더라도 한 개는 유죄가 나온다. 한 개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두 개가 유죄가 나온 것이 원칙이고 최소한 한 개 정도는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복권이 된 김경수의 어떤 정치 행보가 또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또 하고자 노력을 해서 그런다기보다도 부름을 이 정치 판도에 지금 김경수를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판 리스크가 생기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1심에서 당장 구속된 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한판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영광 뒤에 화려한 영광 뒤에 상당히 어려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남아있다. 대개 보면요, 역대 대통령들이나 아니면 특출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 같은 분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 대개는 운이 그래도 따라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꿈꾸는 그러한 최고 경지까지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 있죠. 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팔자대로 살아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물론 일종의 변수는 있고 사주 운이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비록 운이 지금 을개무로 떠서 연임에는 성공을 했지만 무토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판이 내 인생의 판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운으로 치닫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 화려한 영광대 숨은 나의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번에 이제 정봉주 후보
정말 1위로 탄탄하게 갈 줄만 알았던, 또 최소한 5위 안에는 뭐 그러나 저러나 나는 들 수가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당선이 되면 내겠다 그러는데 스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6위로 밀려나버리는 이런 또 정치인 한 사람의 가슴에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대못을 박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당한 사람이 아프면 정말 정치인의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걸 세상에 한탄을 해야 될까요? 자기 운명을 비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분에 대한 철천지 한을 품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이 정봉주 후보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낼 필요가 있어요. 전체가 그냥 이제 전체 일색이에요. 이제는 친명의 일색, 5명 모두가 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개인 사당이지. 좋습니다. 개인 사당이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모든 것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위한 이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해준다면 누군들 국민들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를 잘해야 돼. 검사는 수사를 잘해야 돼. 판사는 판결을 잘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전체가 헝클어져 있어요. 판사도 판사의 어떤 그 정당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으니까 판사 스스로가 사법부를 갖다가 격화시키고, 검사는 검사 스스로가 검사의 본분을 잃게 하고 그 신분의 어떤 그런 품격을 격화시키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로 어떤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남의 어떤 부정 비리를 봐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권력이에요. 그 권력 중에서 상당히 높은 권력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범법자들이요. 도둑놈들이고 범인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정치한 나라가 되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있냐고 말,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와서 어찌됐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책하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정말 멋쟁이 그런 사람들,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하고, 이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배움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맨 짬짬이.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살아야 행복합니까?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거 다 쓰고 죽을 거예요? 뭔 돈들을 그렇게 밝히는지.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권력도 돈 싸움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벌고 여유가 있으면 사회에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도 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그냥 100억 벌면 200억, 200억 벌면 1000억, 그러니까 돈에 깔려 죽어요. 그 세상이 뭐 재밌습니까? 아니 은행에다가 100억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당장에 지금 내 마트 가서 지금 물건 하나 사는데 포켓에서 나가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만원이 지금 내 돈 같지. 100억을 은행에서 챙겨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거.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물질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건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 편해. 그런 정도지. 근당에서 돈 있는 사람이 하루에 밥을 뭐 10끼씩, 6끼씩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오래 살라고 그 양반들은 더 못 먹어요. 소식 없고 뭐 그냥 영양가 있는 것만 먹겠죠, 물론. 응?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 뭡니까?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또 옷 같은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입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아프면 병원비 되고 요즘은 뭐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큰 돈 들어갈 거 없는 거고 악한 질병 아니면 그럼 돈 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자녀들 교육시키고 교육비는 물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단하게 욕심을 내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작용을 하고 또 권력은 권력끼리 또 한 푼씩 얻어먹어야 되니까 짬짬이 하고 이러니 나라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라가 탁해지지. 그러니까 민심은 흉흉해지고 없는 사람은 무장 힘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배가 터져 죽겠고 이런 세상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연임 축하드립니다. 연임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관문 잘 넘기십시오. 참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즐거울 수만 없죠. 그렇죠. 정치 한판 승부는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해. 이 산을 넘어야 돼. 보세요. 자, 화토가 병인데, 자, 이제 10월 20일부터, 10월 보름부터 양력으로 본격적으로 토가 들어옵니다. 내년 가을 가면 또 불이에요. 대살태고, 이거 또 불이에요. 지금 여기 좀 대선에도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며. 그럼 병화요, 여기도 그만둬.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무조건 수독이에요. 그러니까 빠르면 여기서 수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에 1심 재판, 공직선거법, 또 이중교사. 그래서 스님이 유죄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라도 그리고 모든 환경이 문재인 정부 그 뒤끝이 이제 뭐 대법관들도 그만둘 사람도 그만두고 교체되고 거기다 또 헌법재판관 이종석 씨 또 교체되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재판 리스크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거기다 지금 적이 또 한 사람 늘었잖아요. 정봉주 적이 또 하나 늘었어요. 이 양반 나가면 지금 이 10월 중순부터는 또 이 양반의 운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또 핑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많아져.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 지금 어려운 이 산을 이제 넘고,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까지 넘어야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올 텐데, 과연 그때까지 가질런지 한번 지켜보시게요. 스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